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70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웬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산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70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웬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70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웬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산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 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이른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웬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산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70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옌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은 바로 그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70이라는 나이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평온한 휴식, 혹은 조금은 약해진 기력과 세월의 흔적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우리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람들. 여기 70대라는 나이로 청춘의 정점에 선 것 같은 두 분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영감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입니다. 올해 나이 72, 박영덕 씨의 몸입니다. 웬만한 20대, 30대 젊은이들도 갖기 힘든 선명한 근육과 다부진 체격. 혹자는 약물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100% 내추럴입니다. 이 나이에 약물까지 써가면서 몸을 만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보다 훨씬 일찍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학교 운동장을 뛰고 헬스장에 오면 서너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운동을 시작한 나이는 무려 69. 남들 같으면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할 나이에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저 배 나오지 않은 평범한 중년의 체격을 가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저씨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에 매달리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당뇨병 가족력이 있었습니다. 형님과 아우 모두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사업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에게도 당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급격히 혈당이 오르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그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는 대신 그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바로 운동이라는 가장 정직한 방법으로 말이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근육량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1에서 2%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70대가 되면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으로 근력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박영덕 씨의 근력은 놀랍게도 30대 초반과 비슷한 최우수 상태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은 몸을 넘어 건강한 노년의 핵심이 바로 근육에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운동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말수도 적고 소극적이었지만 단단한 근육과 함께 단단한 자신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 또 한 분의 놀라운 주인공이 있습니다. 올해 78배 연세를 가진 이분의 혈관 나이는 무려 16살이나 어린 62살입니다. 그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제 나이에서는 제가 최고로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픈 데도 없고 근육만큼은 나를 따라올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녀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통증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너무 아파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수영도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의사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무릎으로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력도 달려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나가야만 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더 큰 병이 와서 고통 속에 산 것보다 지금 운동하며 겪는 이 어려움이 훨씬 쉬운 일이다. 이처럼 두 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건강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는 결코 포기해야 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관리에 있어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의 균형입니다. 과거에는 흰쌀밥에 찌개, 국 위주로 식사했지만 지금은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먹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노년층일수록 근육 손실을 막기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리고기, 닭고기, 생선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통해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이분들처럼 나이에 굴하지 않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고령층을 묶어서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활동성이 떨어지고 사회 참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지면서 노년의 모습 또한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인생의 제2막을 열어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든을 앞둔 나이에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처음 여자 축구팀을 알아봤을 때 가는 곳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받아주는 팀을 찾았고 이제는 젊은 선수들과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적인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축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활력소이자 존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80까지는 뛰고 싶어요. 이러한 액티브 시니어의 등장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인의 신체 기능은 약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65세의 신체 기능이 현재는 73세, 74세 정도에서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노인으로 규정하는 기준 자체가 변화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신체 활동량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의 효 문화가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쉬셔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걷기 운동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근감 소증을 막고 뼈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노년의 궤적을 탈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를 포기하고 쇠약해지는 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저속 노화의 길을 갈 것인가.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비는 월 평균 37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아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마지막 수십 년은 고통 속에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최고의 복지는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놀라운 가능성을 일깨워줍니다. 나이라는 한계에 갇히기보다 오늘 바로 지금 내 몸을 위해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